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53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실내 보호 원칙 또는 신의칙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 실내 보호 원칙은 신의칙 혹은 법적 안정성의 근거를 둔 원칙으로. 일단 맞는 말이죠. 실내 보호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은 잘 구별이 안 돼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의칙이라고도 부르고요. 확고한 불문의 법원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죠? 근데 뒷단 틀렸죠? 실정법의 명문들이 이런 원칙을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행정기본법에도 행정절차법에도 국세기본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신뢰 보호 원칙은 위법을 감내하고서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일단은 맞을 수 있어요. 슬래시 하시면 뒷단 틀렸죠? 상대방의 신뢰 이익은 항상 공익이나 제3자 이익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익 형량이 필요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인데,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가 면허 취소 사유였나 보죠.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했어 그러면서 위반자에게 다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된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규칙 사유도 없죠. 해당 그 운전자가 뭐 내용을 속이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이었고, 이 내용 같은 경우 기억나는 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한 다음에 3년인가 있다가 운전면허 취소했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의 언동은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의 것일 필요는 없으므로 일단 어느 정도 맞긴 해요. 여러분, 예컨대 뭐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반드시 군수나 시장님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권한 있는 공무원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병무청이라면 지방 병무청장 뭐 아니더라도 뭐 국장급 정도 뭐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은데, 병무청의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민원 담당이죠. 보충형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민원 상담이라는 건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질문 답변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답변만 갖고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보충형 편입일 거 이렇게 얘기했어도 나중에 실제로 현역 입영 판정했다고 해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뭐라고? 민원 상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건 권한 있는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요. 자, 문제 2번이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려. 동그라미 1번.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는 그 허가 상대방에게 국가 혹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가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죠. 누구나 다 배타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특허입니다. 특허니까 그 뒷단 재량행인 건 맞아요. 해당하면 슬래시 하시면 앞단은 틀렸고 뒷단은 맞습니다.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뒷단은 맞다. 동그라미 2번이요. 토지거래 허가는 뒷분 볼게요. 규제지역 내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금지를 해제해서 계약 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강학상 특허? 토지거래 허가는 강학상 인가죠.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줄부터 금지 해제에 대한 내용은요, 허가에 대한 또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는 이거를 손가락으로 가려놓고 본다. 그러면은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면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하튼 틀렸죠. 토지거래 허가는 강학상 인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풀이는 허가에 대한 개념정의라는 거. 동그라미 3번이요.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고, 맞는 말이죠. 행정청이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 기준 해석상, 그다음부터 국어죠. 당해 신청이 언더를 쳐보자고. 당해 신청이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서 면허 거부 처분. 그럼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죠. 이렇게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 거부할 만한 사유가 인정돼야 되겠죠. 그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 행정청이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건 실무상 용어는 인가이지만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가학상 특허입니다. 왜? 행정 주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공공조합. 재개발 사업권을 갖고 있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학상 특허다. 3번이요.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이 있으면은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기 때문에 증액경정 처분만 소송의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내부임이죠. 처분 권한을 내부임 받은 것에 불과해. 내부임 언더라인 자기 이름으로. 이건 주체하자죠. 무효죠. 동그라미 3번. 독립유공자 갑의 서운이 취소가 되었다. 서운 취소는 누가 합니까? 처분권자는 여러분 대통령이요?
그런데 이를 국가보훈처장이 갑의 유족에게 서운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훈장 반납하세요라고 통지했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이때 통지는요 서운 취소를 위한 요건도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이 한 거니까 주체하자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서운 취소는요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건 맞는데 서운 취소 결정 통지가 해당 서운 취소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통지의 주체나 형식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서운 취소 효력 발생은 뭡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왜? 망인에 대한 처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망인에 대해서 처분한다는 게 뭐 부관을 참시한 다음에 가서 그 서운 취소 통지서를 그 무덤 안에 넣어놓고 올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되면 족한 겁니다. 유족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고 통지할 의무도 없고 유족에게 통지를 할 때도 국가보훈처장이 하는 경우 주체하자도 아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이때 과세처분의 위법성은 취소 사유죠? 하지만 일단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죠. 4번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떤 강제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죠. 곧바로 처음부터 대집행 가는 것보다 이행강제금 몇 번 부과하다가 그래도 말 안 듣네? 그럼 대집행으로 많이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대요. 그럼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이행강제금 부과의 목적은 의무 이행의 강제거든요. 근데 의무 이행했잖아.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 못하는 겁니다. 다만 어때요? 기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돼요. 동그라미 3번이요.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거는요. 행정상 대제 중에서 행정벌밖에 없어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만 고의과실을 요구한다고요. 4번이요. 국세징수법상 공매 통지 하자가 있다.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공매 처분 자체를 불복하는 거죠. 공매 통지는 처분성이 없어요. 공매 통지는 공매 처분의 구성 요소입니다. 5번이요.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처분 절차를 준수했다. 여러분 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죠. 그럼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죠. 이건 본안 판단 사항이죠. 그러니까 소송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죠. 동그라미 2번.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서 행정청의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보여줬어요. 내용 검토 한번 해달라고.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은 전국적인 신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 의사 표시를 보기 어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 전국적인 신청 안 했으면 신청 기간 도구화예요. 검토 요청만들은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 동그라미 3번이요. 병역법에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이 왜 갑자기 알람이 울려? 알람수 줄이기 눌렀습니다. 병역법에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이죠?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거 불이익처분이죠.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게 되면 현역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이익처분이니까. 그러니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 돼요. 선생님, 병의 공적이 아닙니까? 병역법상 처분인데 이 병역법상 소집 징집의 경우에만 병의 공족이야. 이게 행정절차법상 여러분 병의 공조기와 곤불주는 기억하세요.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배제가 되는 건데 병은 병역법상 소집과 징집에 한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는 병역법상 징집 소집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다. 동그라미 4번.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문 절차를 생략했다. 위법한 처분이죠. 6번이요. 국가배상법 2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좀 글밥이 많죠. 근데 6번이 좀 그나마는 아니고 좀 좋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국공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그것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의 재임용 거부가 교원 임용권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돼야 되겠죠. 여러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 묻는 거잖아요. 국가배상법 제2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요구된다.
동그라미 2번이요.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슬래시. 해당 행정부에게 입법 의무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진정 입법 부적이죠. 그러니까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헌법 소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작위 위법하게 인수성은 안 되죠.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니까. 동그라미 3번. 이거 군산 율락가 사건이죠.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율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여러분 감금된 거를 알면서 봐준 경찰 공무원, 그리고 감금됐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화재 났을 때 대피 못하는 거죠. 소방법상 의무 위반 사실을 알면서 봐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모두 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었거든요. 이 인허가 할 때 유흥주점의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 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은 건 맞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사망한 건 아니잖아. 이 담당 공무원이요, 건축 관련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은 화재 발생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눈 감아줬으니까. 아까 경찰 공무원은 감금된 거 눈 감아줬고, 소방 공무원은 감금됐으니까 화재 났을 때 대피 못한다는 거 알면서 눈 감아줬다고요. 그러면 사망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이게 유흥점이 모여서 유흥점이라는 거는 술 먹는 데죠. 그러니까 여흥 종사자인 접대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술 먹는 거를 허가를 해준 겁니다. 여기다 뭘 했습니까? 성매매 업소를 차렸죠. 성매매 업소. 성매매 객실 뭡니까? 객실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성매매하는 장소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해당 허가 용도를 벗어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면 엄격하게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 행정법 일반 원칙이죠.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준칙이나 규범, 이게 행정법 일반 원칙, 이걸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오케이. 자, 문제 7번이요.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문에 이걸 상호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국 사람이 그 나라에서 피해 배상 받았을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해당 국가의 국가배상법,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에 대응되는 법에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면 우리도 국가배상 해줍니다. 동그라미 2번.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죠. 고의 중과실인 경우는 부담하고. 동그라미 3번. 배상심의회가 법무부와 국방부에 배상심의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배상 신청은 임의적 존치예요. 동그라미 4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하려면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자, 문제 8번이요. 이거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침해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다양한 학설이 있어요. 방침 규정설, 그 다음에 직접 효력설, 유추적용설, 그 다음에 위헌무효설 등등이 있거든요. 그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손실보상 파트 교과서 읽어보세요. 모르는 분들은.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 제한, 공용침해 근거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럼 헌법 위반이지. 헌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용침해하는 경우는 보상하라 그랬단 말이죠. 헌법 위반이네요. 이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례 태도. 대법원은 헌법 제23조 사망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관한 고지적인 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손실보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라는 유추적용설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손실보상에 관한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다른 법령을 유추적용해서 그 손실을 보상해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법원 태도라고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아니라. 동그라미 3번이요. 대법원은 보상 규정을 결한 공용침해 조항은 공용침해 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헌법에 위반하다. 이런 결례도 있어요. 헌법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공용침해 처분도 위헌이라고 본다. 이거 이른바 위헌무효설의 입장인데 대법원은 유추적용설이니까요. 동그라미 4번.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서 그 자체는 합헌이지만 누구에게 보상 규정을 결했습니까?
해당 지역 내 나대지 소유자. 맨 땅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개발을 못한다니까 얼마나 피해가 크겠어. 이런 경우는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보상 규정을 결하고 있다. 그럼 단순하게 곧바로 위헌 날리면 좋은데 위헌 날리게 되면 개발지원 제한구역 제도 자체가 사라져버리잖아. 그럼 감당할 수가 없죠. 후폭풍이 크지.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요 행정소송법에서 사정 판결과 비슷해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일단 효력을 유지하니까 입법자가 어떻게 하라?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 그런 방법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동그라미 4번이 맞죠? 9번이요. 보기에서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인지 부작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기억이요.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를 해당 사업자 등록 원부의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했다. 이거 공증이죠? 공증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어요. 니은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 세무조사 결정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세무조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죠. 처분이다. 이것이 관할관청이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한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한다? 공증이죠. 원칙적으로 처분성 없는 거죠. 기업과 디귿과 여러분 미음을 비교해 보세요. 미음에서요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을 찍고 말할 수 있다. 이것도 공증이기 때문에 공증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찍고 말소되면 건축물 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죠. 소유권 등기하려면요 건축물 대장 등본이 필수 첨부 서류야. 그럼 소유권 등기를 못하게 만드네? 그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죠. 디귿이요. 토지 수용 절차에서 사업 인정은 사업권을 부여하는 특허에 해당하죠. 처분이죠. 비읍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 권장행위는 권장이라고 쓰고 명령이라고 읽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표준약관 사용 안 하면요.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개별약관과 표준약관의 내용을 비교 표시해 놔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안 하면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표시 의무를 부담하고 제재까지 부과하니까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오해하지 마세요. 과태료 부과가 처분성이 없다. 그거랑 다른 내용이야. 비교 표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비교 표시 안 하면은 제재를 가한다. 여기에 처분성이 있는 겁니다. 10번이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어떤 처분에 대해서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대. 어떤 처분 예컨대 여러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생각해보세요. 그럼 농지법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과태료 재판 절차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죠.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일단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걸 얘기하는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하지만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항고소송 대상이 안 된다. 별도의 불복 절차로 가라. 동그라미 2번이요.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여러분 뭡니까? 부작위가 인정되기 위한 대상적 격임과 동시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원고적 격의 문제죠. 그럼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해서 제기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각하죠. 각하할 때 여러분은 소송 요건 흔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적 격, 부작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원고적 격,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대상적 격과 원고적 격이 동시에 문제가 된다. 시험에 나왔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은 일단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적용되지 않겠죠. 왜?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거든요. 그런데 부작위는 여러분 처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작위 상태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다만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소기간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단 틀렸다고. 안음으로 해서 두 번째 줄 안음으로 해서 앞단은 맞지만 뒷단은 틀렸다. 일단 앞단도 틀린 것 같아.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아. 그쵸?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3번 틀렸다. 그쵸?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여러분 이때 전심 절차는 뭐겠습니까? 의무이행 심판이죠. 의무이행 심판에 기각재결 이루어졌다.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10번의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그냥
문장 자체로 풀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풀 수도 있는데 일단 문장 자체로 봅시다. 처분의 신청 후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권리구제를 못 받는데 그럼 소송 제기에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소송 제기에 실익이 없죠. 그럼 각하 판결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요. 10번 동그라미 4번에 해당 해설을 보세요. 이게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이 사람이 청소차를 운전했나 그랬을 거야.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응답을 안 해줬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부작위 위법하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중에 해당 공무원이 정년 퇴직을 했어. 그럼 정년 퇴직하고 나면 어차피 이제 뭐요? 노동운동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실익이 없죠.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원고의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소위 이 금결로 각하 판결을 했다. 오케이. 10번 문제도 좀 비교적 좋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번도 좋았고 9번도 좋았네. 그리고 8번도 좋았고 뭐 6번도 좋았고 보니까 항상 좋은 문제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